안녕하세요. 연금봉급 TV 운영자입니다. 매번 연금과 봉급 이야기만을 했었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옛날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군대 가서 날벼락 맞고 이렇게 해서 임용고사에 합격했어요 하는 후기 사연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군대 가서 날벼락을 맞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중고 시절 밥상머리에서 너도 형처럼 교사가 되어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4년제 국립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립사범대에 입학을 하니 좋았던 점은 사립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고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 등록금의 반값인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사범대 등록금은 국립대학교 등록금 50만 원의 반값이어서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25만 원은 고등학교 수업료 1년간 사회 납부하는 금액보다 약간 저렴한 편이라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입학 후 졸업을 하면 전교생이 국공립학교에 졸업한 순으로 발령을 받거나 100% 취업이 보장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고 보니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은 지금처럼 보급이 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교원 임용 적체 상황도 모르고 입학을 했는데 우리과 선배님들 또한 임용 적체가 되어 있어 우리들의 교사 발령 적체 현상은 심화되었기에 발령은 졸업순이라서 군대 갔다 오면 발령은 더 늦어지기 때문에 군복무하면서 자연스럽게 3년이 지나면 발령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 기간 동안에 군대를 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졸업 후 군대를 가야 하는데 대학을 2월에 졸업하고 군대 입영 통지서는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군대 갈 때까지 백수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처럼 쉽게 알바 자리도 없을 테고 군대 갈 때까지 마땅한 일거리 찾기도 어려울 듯하여 4학년 교생 실습이 끝나고 군대 갈 때까지만 공무원으로 취업하여 알바를 하기로 하고 공무원 구급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나마 남아있어 운이 좋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졸업하기 전 대학 방학 기간인 2월 초에 발령을 받아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입영 통지가 나와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난 군생활 6개월 되어 가던 시기에 국립사범대학교 졸업자들도 임용고사를 봐야 한다는 소식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는데 지나가는 뉴스를 보다 보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미 졸업하고 군대에 있는 사람까지 임용고사를 봐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을 맞아 100% 보장되었던 직업을 박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셔서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구구절절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서 발송해 달라고 드렸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편지 보냈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를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 군복무를 하면서 앞으로 2번이나 임용고사를 볼 기회가 있으니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걸림돌은 30년 전 군대에서는 쫄병인 계급으로 공부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공부할 시간조차 없을 뿐더러 공부할 책조차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하다가 드디어 주말에 외출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외출을 가서 부모님께 편지를 발송드렸냐고 여쭤보니까 군복무한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어 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편지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외출 후 대학 때 공부했던 교재와 공무원 생활 때 사용하던 개인 도장을 우선 챙기고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서점에 가서 교육학 강의 테이프를 구입하고 영선전자 상가로 가서 라디오 기능은 없고 테이프만 들을 수 있는 마이마이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행히 테이프만 들을 수 있는 마이마이는 군대로 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부대로 복귀 후 1년 세부 계획을 먼저 짜고 다음으로 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주 단위 계획을 세우고 1일 공부 계획을 세분화하여 하루하루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공부할 도구들은 준비했으므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병으로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병의 군생활은 걷기, 훈련받기, 작업하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50분 하고 휴식 시간 10분 정도 꼭 있습니다.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남들은 대부분 그 당시엔 담배를 피우거나 철모 속에 있는 연예인 사진 또는 애인 사진을 보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철모는 너무나 무거웠기에 쉬는 시간에는 철모를 다 벗고 땅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내려놓은 철모 속에 항상 노트 5장 정도의 요약집이 있어서 하루에 6회 정도 쉬는 시간 60분가량을 철모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 걸어가는 시간과 100km 행군을 하면서 걷는 시간에는 군인 앞호주머니에 암기할 내용이 병풍처럼 적어놓은 내용을 매일 반복해서 외우면서 걸었고, 낮에는 이렇게 2시간씩 분량을 매일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 끝에 야간 점호가 끝나면 야간 근무가 없는 날은 군복 배가슴 속에 교육학 강의 교재를 넣어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불빛으로 자기 전 30분 정도를 몰래 가서 책을 읽고 들어와 30분 정도를 외출 가서 준비해왔던 마이마이를 침낭 속에 넣고 이어폰으로 화장실에서 읽었던 교재 내용을 강의 테이프로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조차 몰랐고 대략 하루에 3시간 정도를 매일 숨어서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장벽이 발생했습니다. 보병이다 보니 산속에서 훈련을 하고 산속 텐트 생활이 잦아지다 보니 저녁에는 피곤하고 텐트 속이 어두워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외출 시에는 후레쉬 속에 들어가는 직사각형의 건전지를 사와서 산속으로 훈련을 갈 때는 전공책과 후레쉬를 군장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산속으로 훈련 나갈 때 저의 군장 속은 항상 전공책과 건전지가 있어서 동료들보다 무거웠고 장시간 걸어 다니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지면 대학 전공책과 건전지의 무게는 사람 말의 무게로 느껴지는 고통을 수반했지만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때 사용하고 버려지는 전등을 뽑아서 건전지의 용수철에 묶어 전기불을 대신하여 어두운 산속의 텐트 속에서는 대학 때 공부했던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디어 첫 번째 임용고사 접수 날짜가 되었습니다. 임용고사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군인은 제대 6개월 이상 남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을 열심히 한다고 고생하면서 준비했지만 시험조차 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억울했고 군인한테는 공부할 시간조차 없는데 시험을 보겠다는데 응시할 기회조차 국가는 박탈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젊은 나이에 입대하여 직업까지 박탈당했고 시험 응시 기회조차 박탈당했고 정말 하늘은 날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교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포기하기엔 군인 정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년에 한 번 기회가 있으니 그때 도전하기로 하고 재차 또다시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젠 제대가 6개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이 원하면 원서를 무조건 다 낼 수 있는 시절에 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이렇게 기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다짐했던 것은 군인 정신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면 합격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복을 입고 임용고사 시험 운동장에 들어섰는데 사복 입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많았지만 군복 입은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시험을 치렀지만 경기도에서 4명을 뽑다 보니 합격에 대한 자신은 사라지고 분명 떨어졌겠다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고 남은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군대에서는 전화나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어렵게 집으로 전화를 해서 발표일에 합격 여부를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드디어 발표날 집으로 연락하여 알아보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숨이 푹 나오고 100% 보장되었던 교사의 길도 이것으로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떨어졌다는 소리에 지금까지 교사가 되기 위해 4년, 군생활 3년 동안 고생한 시간을 생각하니 정말 억울해서 떨어졌다는 소리를 믿을 수가 없어 행정실에 부탁하여 제가 직접 교육청에 전화해서 합격 여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왔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합격했다는 소리에 너무나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어서 전화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나 본데 하여간 합격했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그것은 1차 합격이었습니다. 1차 합격 후 2차 시험인 논술고사와 면접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안 되어 논술고사 준비할 교재조차 없었고 전혀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논술고사 준비는 못하고 교육학 전공서적을 몇 번 읽어보고 2차 시험날이 와서 다시 군복을 입고 또 군인 정신으로 시험을 치르고 자신 없는 발걸음으로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발표날이 되었습니다. 말년 고참이 된 상황이라 이번에는 마음대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합격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정말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소원을 이뤄드려서 정말 기뻤고 이렇게 박탈당했던 교사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군대 제대 전 1월 중순경에 임용고사에 최종 합격을 하고 곧바로 1월 말에 제대를 하였기에 교육청에서는 3월에 발령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제대하자마자 복직 신고를 하고 열심히 보름 정도 근무를 하는 도중에 발령이 안 난다고 했던 학교 발령이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3월 1일자로 행정직 공무원에서 갑자기 사퇴를 내어 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민폐를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스러웠고 곧바로 학교에 임용되어 운이 좋게 대학 졸업 전부터 경력 공백 없이 계속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날벼락을 맞고 이렇게 해서 임용고사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임용고사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통과하신 모든 후배님들께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계신 후배님들께 저의 사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해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